제로, 제로, 제로. 석유 제로, 천연가스 제로, 희토류 제로. 이게 한 나라의 자원 현황입니다. 제 이론대로라면 이 나라는 3개월 안에 망하거나 없어져야 합니다. 30년간 저는 그렇게 가르쳤죠. 자원 없으면 생존 불가. 그게 경제학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발했죠. 1998년 세계 12위에서 2023년 10위로. 반도체 점유율 60%, 조선 점유율 45%. MIT 강의실에서 중국 학생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없이 못 삽니다. 자원 부국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3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나라는 한국, 그 다른 것은 대체 뭡니까? 3초. 그게 제 30년 이론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말입니다. 린자오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찢었습니다. 철커덕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죠. 석유 제로, 천연가스 제로, 희토류 제로. 그의 손가락이 하나씩 접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부유합니까?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루카스 리히터입니다. 독일 브레멘 출신 MIT 국제경제학과 교수죠. 30년간 자원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자원이 곧 국력이다. 제 논문은 전 세계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를 받았고 UN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제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제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그날은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MIT 강의실에는 20개국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 중국, 그리고 한국. 각자의 가슴에 단 국기 배지가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가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저는 분필을 들어 칠판에 썼습니다. 자원은 곧 국력. 그때였습니다. 린자오가 손을 들었죠. 중국 베이징 출신의 그는 제 수업에서 가장 공격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은 희토류의 60%를 생산합니다. 21세기는 자원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국가는 무릎 꿇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린자오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어떻게 버팁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한국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외요? 린자오가 반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론에 예외가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사우디는 자원이 풍부한데 왜 가난한가? 반면 싱가포르, 한국은 자원이 없는데 왜 부유한가?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예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은 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윤서진이었죠. 그는 말없이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린자오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자원 없이는 불가능하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원 부국 출신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제 이론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데이터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5대 조선국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1위였죠. 자동차, 가전, 배터리까지. 석유 한 방울 없이 이 모든 걸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 단어가 제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 항구가 보였습니다. 수십 척의 컨테이너선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 배들 중 절반은 한국산이었습니다. 현대, 삼성중공업. 석유 없는 나라가 만든 배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윤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린자오가 스마트폰을 들어올렸습니다.
이 안에 중국산 희토류가 17가지 들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걸 전부 수입하죠. 우리가 공급 중단하면 끝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이론의 벽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죠. 자원이 국력이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문장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요. 종이 울렸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린자오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윤서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챙기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단 1초였지만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의 이론은 틀렸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 혼자 남았죠. 칠판에는 여전히 자원은 곧 국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썼습니다. 한국은 물음표. 30년 만에 처음 쓴 물음표였죠. 창밖의 항구에서 배 한 척이 출항했습니다. 한국 국적선이었습니다. 석유 없이 만들어진 배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이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국제통화기금 보고서, 세계은행 데이터, UN 무역개발회의 통계. 30년간 제 이론을 뒷받침해준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료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198년 국내 총생산 3,500억 달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했죠. 2023년에는 1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석유 제로, 천연가스 제로, 철광석 98% 수입. 그런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린자오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야경이 반짝였죠. 하버드 광장의 불빛, 찰스 강의 다리, 그리고 저 멀리 항구의 크레인들. 제 이론은 단순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면 부유하고 자원이 없으면 가난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린자오가 가장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제보다 더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원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린자오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띄웠죠. 중국은 희토류 생산의 60%를 차지합니다. 리튬은 40%, 코발트는 70%를 정제합니다.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풍력 발전기. 이 모든 게 우리 자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린자오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21세기는 자원 전쟁입니다. 자원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죠. 러시아의 이반이 박수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천연가스 없으면 유럽은 얼어 죽습니다. 브라질의 카를이 이어받았습니다. 철광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출 중단하면 세계 건설업이 멈춥니다. 사우디의 나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뜨거워졌죠.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자원부국 출신들의 자부심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론의 완벽한 실현이었습니다. 자원이 곧 권력이라는 증명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왜일까요? 린자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희토류 100% 수입, 석유 100% 수입, 천연가스 99% 수입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만약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면요? 그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LG 배터리 생산이 중단되죠. 한국 경제는 3개월 안에 무너집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죠. 린자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의 운명입니다. 그 순간 저는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진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는 세계 지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한국 반도를 가리켰죠. 그리고 바다를 따라 선을 그었습니다. 서해, 남해, 동해.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린자오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국가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수님 이론의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입에서 자동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그런데 국민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콩고. 코발트의 70%를 생산하는 나라.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500달러였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그런데 빈곤율은 40%를 넘었습니다. 자원의 저주. 그 단어가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죠. 저는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자원은 곧 국력. 제가 30년간 가르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린자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를 따랐습니다. 강의실이 비었습니다. 저 혼자 남았죠. 칠판 앞에 서서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썼습니다. 자원은 저주인가 축복인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의심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또 한 척의 배가 출항했습니다. 한국 국적선이었습니다. 석유 없는 나라의 배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죠.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부유해지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왔죠. 린자오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윤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요. 오늘은 자유토론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원과 국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린자오가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원 없는 나라는 결국 무너집니다. 학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린자오가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버티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수님. 낮은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윤서진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죠.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윤서진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죠. 그가 세계지도 앞에 섰습니다. 교수님, 저는 자원이 아니라 길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문장에 강의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길이요? 린자오가 비웃었습니다. 네. 윤서진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특히 바다로 향한 길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한국 반도를 짚었습니다. 우리에게 석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해, 남해, 동해가 있죠. 그가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해에서 남해로, 남해에서 동해로. 서해는 중국을 향하고 남해는 동남아를 향하고 동해는 태평양을 향합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캐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대신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팠습니다. 순간 전율이 제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린자오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자원은 수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원을 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세계로 보냅니다. 바다를 통해서요.
그가 지도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싣고 한국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로 바뀌고 다시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변했죠. 러시아의 이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인도의 프리아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단어가 흔들렸습니다. 자원. 그 단어가 천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길. 교수님. 윤서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원은 땅 아래 묻혀 있지만 길은 세상을 연결합니다.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린자오조차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그리고 조용히 썼습니다. 자원에서 연결로. 분필가루가 햇빛 속으로 흩날렸습니다. 맞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원은 소유지만 바다는 연결입니다. 강의실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속삭였죠. 바다가 자원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항구의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 배들이 실어 나르는 건 단순한 화물이 아니었습니다. 연결이었습니다. 윤서진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죠. 하지만 강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저 혼자 강의실에 남았습니다.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자원에서 연결로. 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학생에게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자원이 아니라 길로 움직인다는 걸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강의실로 향했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금요일 윤서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미 앉아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린자오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흥미로운 관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연결이 중요하다는. 교수님. 린자오가 손을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린자오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의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낭만일 뿐이죠. 린자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가 윤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스스로 지켜온 적이 있습니까? 윤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 해군 제7함대가 떠나면요? 린자오가 냉소를 띄었습니다.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의 무역로는 미국이 보장합니다. 한국의 안보도 미국이 책임지죠. 린자오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독립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학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의 이반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원을 지킵니다. 브라질의 카를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실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린자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 있습니다. 그 우산이 사라지면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을 둘러싼 세 나라를 보십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다가 중요하다고요? 그 바다를 누가 지킵니까? 린자오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미국입니다. 한국이 아니라요. 윤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멈춰야 할까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충돌이었죠. 린자오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한국의 번영은 환상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그림자 속에서 반짝이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윤서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린 씨. 윤서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당신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동맹에 의존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윤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린자오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존과 협력은 다릅니다. 그 한 문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게 아닙니다. 윤서진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어 세계에 공급합니다. 그가 한 발짝 나왔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협력입니다. 의존이 아니라요. 저는 분필을 꽉 쥐었습니다. 린자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건 군함만이 아닙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무역이 바다를 지킵니다. 연결이 바다를 살립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멈춥니다. 조선업이 마비됩니다. 그가 린자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의 바다를 함께 지킵니다. 우리의 가치 때문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서 분필이 부러졌습니다. 딱. 그 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부러진 분필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부러뜨린 적 없던 분필이었습니다. 제 믿음도 함께 부러지고 있었습니다. 린자오와 윤서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죠. 강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시대와 시대의 충돌이라는 걸요. 자원의 시대와 연결의 시대가 맞붙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린자오와 윤서진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새로운 목소리가 뒤쪽에서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죠. 요르단에서 온 아민 살림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말이 없는 학생이었죠. 강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민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이 무거웠죠. 린 씨, 당신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린자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봤습니다. 아민이 지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중동을 가리켰죠. 우리 요르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965년입니다. 아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와 국경 협상을 했죠. 그가 지도 위를 짚었습니다. 우리는 7,000제곱킬로미터의 사막을 사우디에 넘겼습니다. 학생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신 우리는 단 16km의 해안선을 얻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6km요? 브라질의 카를이 물었습니다. 네. 아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카바만의 작은 해안이었죠. 린자오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민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그 땅에서 석유가 나왔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가 사우디에 넘긴 땅 아래 엄청난 유전이 발견됐죠. 아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요? 러시아의 이반이 물었습니다. 그 16km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아민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아카바 항구가 보였죠. 우리는 내륙국이었습니다. 바다가 없었죠. 무역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석유가 있어도 팔 수 없었습니다. 물건을 수입할 수도 없었죠.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16km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아민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홍해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와 연결됐죠. 지금 아카바 항구는 요르단 경제의 심장입니다. 그가 린자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석유보다 귀했습니다.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죠. 린자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칠판에 조용히 썼습니다. 자원은 소유, 바다는 연결.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30년간 저는 틀렸습니다. 물은 땅 아래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흐르는 거였죠. 교수님. 아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원은 국경을 나누지만 바다는 세상을 잇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린자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죠. 윤서진이 아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실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학생들이 속삭였죠. 16km가 7,000제곱킬로미터보다 가치 있다니. 일본의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섬나라입니다. 바다가 전부죠. 싱가포르의 리웨이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원 제로지만 항구로 먹고 삽니다. 강의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항구의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 배들이 실어 나르는 건 화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다시 썼습니다. 21세기는 연결의 시대.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오늘 나는 이론이 아니라 진실을 봅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연결은 무한합니다. 분필가루가 햇빛 속으로 흩날렸습니다. 아민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평화가 서려 있었죠. 윤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린자오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사색이 담겨 있었죠. 강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경험에서 태어난다는 걸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린자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린자오가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았죠. 요르단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바다가 있습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우리는 해양 강국입니다. 학생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윤서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린 씨. 중국에도 바다가 있죠. 린자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이 지도에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의 바다는 막혀 있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윤서진의 손가락이 동중국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일본 열도가 막고 있죠. 필리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가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서해는 중국으로, 남해는 동남아로, 동해는 태평양으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린자오의 얼굴이 굳었죠. 윤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륙국의 비극을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자원이 있어도 길이 막히면 금으로 된 감옥입니다. 바다가 있어도 막혀 있으면 마찬가지죠. 그가 린자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을 부쉈습니다. 우리의 바다는 무한한 수출로였고 그 길이 바로 한국의 석유였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폭발 직전의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분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칠판에 천천히 썼습니다. 자원 권력에서 연결 권력으로.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이론의 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순간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린자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죠. 알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의실의 공기가 녹았습니다. 윤서진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린자오가 그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러시아의 이반, 브라질의 카를, 인도의 프리아, 요르단의 아민. 모두가 박수를 보냈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토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승리였죠.
자원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연결이 세상을 이끄는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자원 권력에서 연결 권력으로. 그 문장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학문을 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인다. 창밖에서 배 한 척이 출항했습니다. 한국 국적선이었습니다. 석유 없는 나라의 배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실어 나르는 건 화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강의실에 고요가 내려앉았죠. 태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였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린자오와 윤서진도 마주보며 앉았죠.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손끝에 분필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30년간 수천 번 쥐어온 이 분필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칠판 위에는 여전히 린자오가 쓴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원 권력.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천히 더 썼습니다. 연결 권력. 분필가루가 햇빛 속으로 흩날렸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30년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죠. 30년간 나는 자원이 국력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이것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을 버립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자원이 국력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결이 국력을 만들었죠. 린자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지만 국민은 굶주립니다. 콩고를 보십시오. 코발트의 70%를 생산하지만 1인당 소득은 500달러입니다. 나이지리아, 러시아, 이란. 모두 자원은 풍부하지만 국민은 가난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반면 한국, 싱가포르, 스위스. 자원은 없지만 부유합니다. 왜일까요? 저는 칠판에 다시 썼습니다. 자원은 소유, 바다는 연결. 자원은 땅 아래 묻혀 있지만 길은 세상을 잇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원은 국경을 나누지만 바다는 인류를 연결합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나는 30년간 분필을 잡아왔습니다.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한스가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탁, 탁, 탁. 느린 박수였습니다. 브라질의 카를이 이어받았습니다. 인도의 프리아, 일본의 타나카, 싱가포르의 리웨이가 함께 쳤죠.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진동했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었습니다. 세대의 전환이었죠. 자원의 시대에서 연결의 시대로 넘어가는 선언이었습니다. 린자오가 일어섰습니다. 그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교수님. 린자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손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20개국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담론을 무너뜨렸죠.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그에게 배운다.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1세기의 자원은 석유가 아니라 길이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 벽을 울렸습니다. 자원은 국경을 나누지만 길은 인류를 잇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길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보스턴 항구의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선들이 보였죠. 석유 없이 만들어진 배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자원의 시대가 끝나고 연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린자오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의실에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 쥐어온 분필이었지만 이제는 놓을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니까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았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념이 달랐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였습니다. 진실 앞에서 인간은 하나가 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자원의 시대가 지고 연결의 시대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수업이었죠.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린자오, 윤서진, 아민이 나란히 앉았죠. 저는 교탁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업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항구의 컨테이너선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석유는 한 나라를 부자로 만듭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죠.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 배들이 실어 나르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꿈과 서로를 잇는 의지입니다. 아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6km 해안이 7,000제곱킬로미터 사막보다 귀한 이유는 연결입니다. 박수가 터졌죠. 린자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당신들의 길도 있습니다. 자원으로 통제하지 말고 길로 연결하세요. 그것이 진짜 강국의 방식입니다. 린자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오만 대신 결심이 깃들었죠. 알겠습니다. 우리도 바다를 다시 보겠습니다. 윤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아민도 일어났죠. 린자오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강의실 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윤서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린자오가 그 손을 잡았죠. 아민이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세 개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한국, 중국, 요르단. 서로 다른 대륙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학문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21세기의 진짜 자원은 바다다. 햇빛이 그 문장을 비췄습니다. 분필가루가 금빛으로 흩날렸죠. 자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깊고 장엄한 정적이었죠. 저는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 쥐어온 분필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칩니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린자오가 윤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민이 두 사람을 껴안았죠. 강의실에 웃음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 척의 배가 항구를 떠나고 있었죠. 한국 국적선이었습니다. 석유 없이 만들어진 배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자원을 공부했다. 그러나 오늘 인간을 배웠다. 석유와 금속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길이었다. 한국은 그 길 위에서 세상을 연결했다. 자원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인간의 의지는 끝나지 않는다. 칠판의 글씨가 석양을 받아 빛났습니다. 21세기의 진짜 자원은 바다다. 그 문장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린자오, 윤서진, 아민이 함께 걸어 나갔죠. 저 혼자 강의실에 남았습니다.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자원의 시대는 끝났고 연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저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